여러분들께서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의 밑줄을 좀 쳐놨는데, 교수님들은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코딩 교육이 유행이잖아요. 그러한 코딩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AI의 기반이 되는 이런 수학 이론을 중등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데 이제 뜻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수학 원리의 핵심 중에 현직 교사분들께서 이제 어려움을 표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로 했다. 당연히 뭐 인공지능이랑 수학이랑 연관이 있겠지 생각은 드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거지? 라는 것은 좀 약간 아리송하실 거예요. 뭐 별도로 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드물 테니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쉽게 말을 해서 사람이 수행하는 지능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 활동 및 그 기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4분이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은 손님 1 같은 경우는 소고기 제품을 5개, 치킨 제품을 4개, 우유 제품을 3개를 샀어요. 뭐 상당히 좀 육식을 즐기시는 그런 손님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손님 2 같은 경우는 소고기 제품 하나, 치즈 제품을 5개를 구매하셨어요. 이분은 상당히 치즈 홀릭 하시는 분 같죠? 손님 3 같은 경우는 치즈 제품 4개, 콩 제품 5개. 왠지 건강을 좀 상당히 챙기실 것 같은 손님이시고, 손님 4 같은 경우는 소고기 제품 하나, 치킨 제품 하나, 치즈 제품, 이분도 치즈를 4개나 구매하셨네요. 치즈 홀릭 하시는 그 약간 성향이 손님 2랑 뭔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막 들고 그러죠. 그럼 가게 주인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게의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님 4는 치킨을 지금 제품을 구매했잖아요. 근데 손님 2는 아직 치킨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손님 2가 계산을 하다가 왔었을 때 여러분이, 손님, 제 가게에서 치킨은 요새 할인 중인데 혹시 구매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추천을 해보는 거죠. 손님 2가 맞다, 치킨 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재빨리 하나 집어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인간의 지능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지능적인 활동은 알고리즘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면 그게 바로 훌륭한 인공지능의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숫자가 배치된 이러한 데이터를 데이터 과학에서는 흔히 행렬 데이터로 많이 분류를 해줍니다.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거는 행렬의 곱셈 연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행렬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빠진 지가 좀 됐어요, 시간이. 그래서 아마 모르실 가능성이 커서 이 행렬 데이터들을 어떻게 곱셈을 해주느냐라는 걸 짧게 좀 짚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보조선 하나를 쫙 그어주면 편합니다. 이렇게 보조선 그려주고 여기다 보조선 하나를 딱 그려줘봐요. 곱해진 결과의 일행 일렬 성분 같은 경우는 요 첫 번째 거 2, 첫 번째 거 마이너스 1, 두 번째 거 3, 여기서 왼쪽에 두 번째 거 4, 그리고 세 번째 거 1, 이게 세 번째 거 3.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 3 곱하기 4, 1 곱하기 3 한 결과를 더해주면 돼요. 이거 좀 써볼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죠. 그리고 3 곱하기 4 하면 12죠. 그리고 1 곱하기 3 하면은 그냥 3이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일행 2열 성분 같은 경우는 이번엔 얘랑 오른쪽이랑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 하면은 4죠. 그리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6이죠. 그리고 1 곱하기 6 하면 플러스 6이고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똑같이 하면 돼요.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아랫줄인 거예요. 이 아랫줄에서 4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 5 곱하기 4는 20, 1 곱하기 4는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마지막 성분은 4 곱하기 2, 8, 5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1 곱하기 6,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A 곱하기 B라는 행렬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왜 두 행렬의 곱셈을 이렇게 뭔가 괴상망측하게 구합니까? 당연히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본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풀면은 그거 한 15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특강에서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봅시다. 우리한테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는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빈칸들에다가 0 숫자를 다 채워 넣어가지고 행렬을 짜줄게요. 그리고 이 행렬을 선호도 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손님들의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적혀 있는 행렬이다. 그래서 선호도 행렬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럼 이제 손님들 간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는 행렬, 그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뭐다? 스텝 2, 유사도 행렬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일단은 선호도 수치를 조정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님 1이 지금 소고기 제품을 5개를 샀어요. 분명 많이 산 거긴 한데 뭐 치킨이나 우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샀느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손님 2 같은 경우는 똑같은 5개를 샀지만 피자를 시켜도 치즈 크러스트를 시킬 것 같고, 그렇죠? 파마산 치즈 잔뜩 막 뿌려가지고 드실 것 같고, 빵 다 치즈 채워 드실 것 같은, 같은 5개지만 이 손님들에게 느껴지는 비중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숫자를 조정을 해서 동일한 숫자가 동일한 비중이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손님 1 같은 경우는 제품을 지금 총 12개를 구매했죠. 손님 2는 6개, 손님 3은 9개, 6개를 또 구매했으니까 6이랑 9랑 12의 최소 구매수 36. 손님 1 같은 경우는 원래 수량보다 곱하기 3배를 한 거죠. 곱하기 3배를 해서 15, 12, 9가 됐고, 손님 2는 곱하기 6배가 돼서 6, 30. 이렇게 이제 다 조정이 되고 나니까, 아, 손님 2한테 치즈는 30개의 가치였구나.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손님 1에 손님 2에 대한 유사도를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산식은 일단 총합은 36입니다. 36분의 지금 손님 1이랑 손님 2랑 겹치는 수량이 몇 개가 있나요? 6개가 겹치죠? 그렇죠? 그럼 6개가 겹치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6분의 1이죠? 얘가 0.1666이니까 0.2 반올림하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손님 1에 손님 2에 대한 유사도는 0.2 이렇게 체킹을 하겠다. 당연히 손님 2에 손님 1에 대한 유사도 똑같이 0.2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손님 2에 어차피 수량 36개 총합 똑같고 겹치는 거 6개 똑같으니까 결과는 똑같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손님 1에 손님 4에 대한 유사도는요, 총합은 36분의 겹치는 수량은 6개 겹치기 6개 겹치죠? 그러면 총 12개가 겹치네요.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0.33333, 그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 사라지면서 0.3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반영이 됐죠. 마찬가지로 주대각 성분 기준으로 대칭되는 이 성분 같은 경우는 또 0.3이 되고요. 뭐 요 손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유사도는 다 1로 당연히 될 겁니다. 총합과 겹치는 수량 당연히 일치하니까. 그래서 1111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짜졌습니다. 그럼 이건 뭐다? 손님들 간의 유사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행렬이다. 그래서 이걸 유사도 행렬이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아까 처음에 봤었던 선호도 행렬과 이 유사도 행렬을 곱셈해 줄 거예요. 예. 그거 언제 다 계산합니까? 계산해놨어요. 보시면 이제 계산이 써놨죠. 그래서 선호도 행렬과 방금 구한 유사도 행렬을 곱셈한 결과가 얘라는 건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행렬이 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죠. 메시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2.2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지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이 2.2는. 얘는 이 위에서 이 네 번째 행, 요거랑 이 첫 번째 열, 요렇게가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0 곱하기 1 플러스 5 곱하기 0.2 더하기 4 곱하기 0 더하기 마지막보다 4 곱하기 0.3 해서 나온 게 2.2입니다. 분석해 봅시다. 이 앞에 있는 이 5라는 거는, 얘는 손님 2의 치즈 제품에 대한 선호도인 것이죠. 손님 2가 치즈 제품을 5개를 샀다. 그게 얘거든요. 얘는 뭐죠? 얘는 손님 2의 손님 1에 대한 유사도거든요. 손님 2는 손님 1과 0.2만큼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뭔 얘기입니까? 자, 손님 2로 빙의해 봅시다. 손님 2예요. 손님 2 입장에서는 나는 치즈 제품을 5개를 샀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손님 1은 나랑 0.2만큼 유사한 사람인 거예요. 5분의 1만큼 나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치즈 제품을 5개를 살 동안 나랑 5분의 1만큼 비슷한 이 사람은 치즈 제품 몇 개 정도 살 걸로 기대가 되나요? 1개 정도 살 거라고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5개 샀는데 5분의 1만큼 비슷한 저 사람은 그럼 1개쯤 샀겠지. 그건 거예요. 계산하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이 4라는 거는 손님 3이 치즈를 구매한 수량인 것이죠. 그리고 이 0이라는 거는 손님 3의 손님 1에 대한 유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3은 4개를 샀는데 손님 3이랑 손님 1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4개를 사든 말든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요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니까 제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해서 합산한 요 2.2라는 건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얘는 손님들 간의 유사성을 판단해 봤을 때 최종적으로 손님 1이 치즈 제품을 몇 개 정도 살 걸로 기대가 되느냐 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수치인 것이죠. 손님 1은
2.2개 정도 치즈를 사는 게 정상적이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손님들 간의 유사도를 반영해서 조정한 선호도 행렬.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임계값을 1로 설정을 하고 이미 구매한 제품은 추천 대상을 제외하자. 1보다 큰 숫자가 있다는 건 뭔 얘기냐면 이 손님은 정상적이라면 그 유사도에 의거한 판단이라면 한 개보다는 많은 수량의 제품을 구매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보다 작으면 그러면 뭐 한 개보다 안 샀을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요 2.2 같은 경우는 빨간불이 들어왔죠. 이건 추천 목록인 거예요. 추천 목록. 손님 1 카운터에 왔어요. 소고기, 치킨, 우유 제품들을 이렇게 잔뜩 내밀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게 카운터에 있다가 손님 저희 가게 요새 치즈 할인 중인데 혹시 구매할 생각 없어요? 하면 깜빡했다. 와서 치즈 사려고 했는데 한 2.2개 정도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재빨리 가서 이 치즈를 2.2개를 들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아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해 봤었던 손님 2의 치킨의 기대 수량 같은 게 지금 여기도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손님 2한테도 치킨을 당연히 권유를 할 것인데 추가적으로 콩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콩도 추천해 볼 수 있겠다. 손님 3한테는 딱히 추천할 게 없죠. 그렇죠? 손님 4한테는 또 콩을 추천해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다? 컴퓨터가 다 계산해서 빨간불 탁탁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이제 예를 들어 키오스크를 우리가 쓴다라고 치면은 키오스크에서 하면 손님 요새 가게에서 치즈가 할인 중입니다. 이게 음성 메시지 나오고 이제 알아서 자동화돼 가지고 이제 끝나는 것이죠. 뭐다? 우리 사람의 이 지능적인 활동을 이제 컴퓨터가 대신해서 수행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훌륭한 예시가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